네, 한미 정상회담이 전해드린 것처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에 능통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주말에도 정상회담을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처음으로 정상회담의 첫 데뷔전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협상가인데 문 대통령이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첫 외교, 그것도 한미 외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분위기는 이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 내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또 원비원 문제까지 있어서 네. 참 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숙제를 안고 가게 됐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트럼프도 그렇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 회담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드 문제나 원비원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문제가 꼬였는데 네. 이럴수록 사실은 핵심 고리,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의 어떤 기조, 굳건한 동맹을 갖다가 과시하는 네. 이런 좀 기초를 다지는 것이 이번 네.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돌발 변수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니라 네네. 향후에 한미가 어떤 그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이번에 좋은 만들고 분위기를, 오는 네. 이게 이제 이번 회담의 네네.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 도출보다는 좋은 분위기, 한미 공조 분위기를 좀 재확인하고 오는 그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데 럭비공처럼 이렇게 저렇게 뛴다. 국제 무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걱정되는 좀 분위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인사할 때도 그렇고요. 또는 회의 내용 중간에 또 네. 뭔 얘기가 나올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겠지만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외교를 할 때 보면 네. 악수를 갖다가 마치 힘싸움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지금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FTA 문제라든지 정말 우리의 국방비 문제라든지 네. 증액 문제라든지 어떤 말을 할지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당황하거나 또는 놀라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의연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악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을 좀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베 총리와 19초 동안 악수를 했다는 그런 장면인데 두 사람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인데 손을 다독거리기도 하고요. 약간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손을 굉장히 꽉 잡는 그런 모습이고 아베 총리 지금 손이 잡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19초 동안이나 계속됐고 손을 놓고 난 다음에 상당히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죠. 저런 모습들이 이제 각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됐다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는데 9초 동안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잡아서 당겼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악수에 철저히 대비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이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악수할 때 완전히 다시 당기는 원래 그런 성격의 모습을 많이 보이죠. 자객적으로 강하게 당기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은 메르켈 총리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 원래는 이제 메르켈 총리가 기자들이 좀 악수 좀 해라 이런 그 제안을 받고 악수를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정상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메르켈 총리한테는 대독 무역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저렇게 일부러 좀 악수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이제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났을 때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한 관심사가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많이 준비하고 있겠죠? 네. 이게 너무 길게 가도 사실은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네. 분위기를 갖다가 좀 전환시키는 멘트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또 아예 악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또 예를 들어 기싸움 하듯이 아까 마크롱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네. 어떤 멘트를 준비해야 될지 네. 이게 나쁜 분위기를 갖다가 유머로서 전환시킬 수도 있는 네. 거고
또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멘트를 할 수도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악수를 통한 메시지, 네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가로서 자기가 땡겨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네네. 확실하게 땡기고 네네.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독일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고 있는데 안보 국방비도 많이 안 내니까 네네. 난 악수 안 한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청와대도 아마 준비를 네.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도 이제 악수를 당대표 시절에 몇 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손을 굉장히 부드럽게 잡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그 악수를 하는 힘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세게 잡으면 맞춰서 좀 세게 잡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생기네요. 악수를 세게 잡으면 아예 포옹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조금 전에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 상원 의원 18명이 사드 배치를 빨리 좀 배치를 해라 이런 그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단 말이죠. 이게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문정인 특보가 가가지고 사실 에드벌런도 띄웠고 네. 또 국내에서도 사드를 갖다가 뭐 되돌리는 일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언도 몇 번을 했습니다. 다만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이제 늦춰질 수 있고 네. 이거는 국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라고 네. 선을 그었고 또 이번에 사전 조율 과정에서도 사드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트럼프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습니다. 상당히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의제는 아니지만 대화를 갖다가 트럼프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뭐 네. 예를 들어 FTA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사드를 갖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네.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부분에 대해서 뭐 원론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네네. 입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풀어가는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일 텐데 이게 이제 외교력, 이제 강경화 장관이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오느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앞서서 강경화 장관이 미리 방미를 해서 그쪽과 조율을 한다는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트럼프의 지금 이제까지의 정상회담의 사례를 보면 네. 돌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지금 50여일 만에 뭐 첫 방문지로서 미국을 가는 건데 첫 단추를 잘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강경화 장관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장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든 안 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 조율을 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AI 국장입니다. 이 폼페오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는데 10시 정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보고를 받는데 북한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정도로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 당연히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뭐 네. 미국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대응이 네.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번 또 회담의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뭐 FTA로 돌아가든 인권 문제로 돌아가든 국내 민주주의 문제로 돌아가든 사드 부분에 대한 트럼프나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이 나올 네네. 경우 우리가 이것을 대화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논리 네. 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어떤 굳건함을 보여줘야 되는 네. 이런 낀 입장인데 네. 잘 풀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인권 변호사이면서 원칙론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면서 또 억만장자인데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데 두 사람 처음 만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